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그 중심에 있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올리면 결국 자국 소비자 물가만 오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한 최고 경제 전략가의 시각을 통해 우리가 알던 상식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충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가 아닌 중국의 생산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수년에 걸쳐 미국 시장에 막대한 양의 제품을 쏟아부으며 사실상 미국이라는 단일 거대 고객에게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든 미국에 계속해서 물건을 팔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스스로 인하해서라도 수출량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중국과 같이 미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던 국가들은 수입 물가를 큰 폭으로 낮춰야 했고 그 결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시장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격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물가를 잡는 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정책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온쇼어링, 안슈링, 즉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과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의 이점을 부각시키는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이 전략가의 분석에 따르면 그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관세가 단순히 가격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 내에서는 역사적인 수준의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흩어져 있던 쇳조각들을 끌어모으듯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 경제 전체에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의미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되돌리려는 거대한 실험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시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현상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성 혁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1990년대 후반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가져왔던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과 비견될 만합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데이터상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공급 충격을 직감하고 섣불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관은 옳았고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AI라는 어쩌면 인터넷보다 더 거대한 기술 혁명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AI는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경제가 성장해도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마법 같은 상황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관세 정책으로 인한 제조업 부활과 AI가 이끄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며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경제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중앙은행,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더 패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바로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얻기 위해 중앙은행에 돈을 풀라고 압박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90년대 IMF 외환위기의 기억이 생생한 것처럼 경제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린스펀 시절의 일화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세 법안에 대해 연준은 이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린스펀 의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쟁이 끝날 때까지 연준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보고서 발표를 금지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중앙은행 총재는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과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그리고 AI가 가져올 미증유의 생산성 혁명까지 이 모든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세계 경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 비판받았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자국 산업 부활의 촉매제가 되고 AI 기술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 또한 공존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경제 전략가의 통찰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경제 현상을 얼마나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벌이는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그리고 AI 혁명의 파도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